자,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지킵니다. 자유를 지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기독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을 지켜 복음 통일을 이룹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팬 여러분. 자, 우리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파리예요. 예, 우리 성상훈 우리 홍보위원장님을 모시고 예, 우리 방송을 하니까 확 방송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의 퀄리티가 질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를 모시었더니 역시 다릅니다. 잘생기면 또 알아봐주세요. 예. 제가 잘생긴 사람만이 잘생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유유상종이.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 지금 예. 미국의 대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대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 총선과 판박이다. 한국 총선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네요. 예. 복사 붙여넣기. 맞습니다. 혹시 그 피터 나바로라는 그분 보고서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내용이 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예, 그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사실 그 무역정책국장인데 이분이 개인 보고서를 지난달에 냈었죠. 요 화면 보니까 화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2020 미국 대선에서 주장되는 사기 위법 행위 및 부정에 대한 분석을 내놨어요.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부정 내용이 있는데 5가지 정도로 이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명백한 유권자 사기. 유권자 원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800년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 예, 죽은 사람이 선거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통선 지역에 없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했죠. 그럼 간첩이 와서 투표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권자보다 많은 숫자가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게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보면서 미국이 확실히 기독교 국가가 맞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죽은 지 197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투표하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참 기독교 참 부활한 겁니까? 부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좀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비의 나라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시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투표를 하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거 관리의 부정.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많이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거 보면 개표장에서 누수가 됐다고 사람들 다 가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책상 밑에서 표를 꺼내서 가방을 꺼내가지고 가방을 꺼내서 개표를 하는 이 선거 관리 부정인 거예요. 엉망인 겁니다. 특히 사전 선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사전 선거에 있어서 미국은 사전 선거 또는 이제 우편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정들이 났고, 그다음 불평등 선거 문제. 이게 갑자기 과연 이게 한 표를 행사한 건지 여러 표를 행사한 건지 한 표 가지고 여러 번 8번씩 돌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계속 문제 생겨요. 이거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라크에 수출됐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문제가 됐죠. 콩고엔 수출했더니 내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K 전자개표기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통계학적 오류. 똑같아요. 36대 63.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했고. 그러면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관련 보고 뺏겨가지고 보고서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도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더 많이 나온 지역,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 아니, 어떻게 유권자보다 투표한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유권자 사기. 아까 여기 나왔죠. 특정 후보를 선택한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한 다발로 발견되고. 이게 선거관리 부정이죠. 우리나라 똑같죠. 공식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발견되고. 이번에 미국도 발견됐죠. 격전지 선거 당일 투표된 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우파 후보자들이 앞서다가 사전선거 투표지 개봉하자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거. 선거 관리 부정이죠.
사전 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 좌파는 일률적으로 12%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통계학적 오류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좌파, 우파 정당 사전 투표 비율이 63대 36. 저기도 끝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심각한 통계학적 오류입니다. 뺏겼네. 일부 지역구에서는 투표 개표기가 우파 투표를 좌파로 인식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는 무효 투표를 저쪽으로 넘겨버린다든가. 그러다가 이 오류 발견하니까 충주 쪽이죠. 재검표 하니까 당선자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나? 이번에 뭐 트럼프 표도 한 군데에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일부 투표 경우에 대한민국은 1인당 4.7초 걸린 거예요. 여기 그 인크레더블이 대한민국에서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4.7초 만에 신분증 발급받고 4.7초 만에 가서 도장 찍고 구부려서 접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선거관리 부정이라든가 통계학적 오류가 나오는 거죠. 100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기독자의 통일당 투표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단 한 표도? 단 한 표도. 자기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네. 후보자가 자기는 찍었고 자기 와이프, 자기 가족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비례대표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다음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비롯한 기일 진행을 전혀 안 한다. 이번에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선거 소송 제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입니다. 각하.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대문에 들어오지 법원 대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각하입니다.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시켜버린 이런 부분.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다릅니까? 똑같네. 똑같습니다. 보고 뺏겼구만. 보고 뺏겼습니다. 나바로 선생님 저 보고 뺏겼구만. 그래서 뭐 이 공통 문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광고 내려고 하는 이건데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주민수보다 많은 투표, 200살 선거인 아까 그 미국은 보니까 죽은 고양이가 투표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다음에 톰 크루즈와 미키 마우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유권자 중에 톰 크루즈와 미키 마우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귀신이 했는지 미국은 귀신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 좀비라고 해요. 좀비들이 살아나서 투표를 하고 돌아간 현상. 유효 투표 기준이 지멋대로 해요. 유무효는 이제 선관위가 이번에 도미니언 시스템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90%가 일반적으로 재검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표를. 90%가 도미니언 시스템이. 그 다음에 참관 방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못 들어오게 했죠. 아예 막아버리든가. 무효 표를 이제 불법 처리해버린다든가. 선관위만 보게끔 하고. 이런 거.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중국인이 대표 요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선관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 하게끔 막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국의 선거의 공정성을 적국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고발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 장비. 누구든지 해킹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 연결한 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심각한 통계적 이제 왜곡 현상.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K 방역을 수출한다고 하더만 K 부정선거를 수출한 거네요. 수출했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박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출했으면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트럼프 지지자, 그 다음에 한국 우파,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사법심판에서도 배제돼 버리고. 자, 미국 한번 볼까요? 트위터나 빅텍에서 트럼프 계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영구 삭제. 이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의 구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면 미 대선 부정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계정 폐쇄시켜버리고 영상 삭제해버리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2번을 경고를 맞아가지고 1주 방송 송출 중지, 그 다음에 2주간 그러니까 총 3주를 방송 송출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빅텍이라든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에
똑같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언급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화당 같은 우파 정당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백히 나오는데 이거를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법원은 본안재판 전에 소송 요건 흠결로 예. 대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리고. 예. 그 대한민국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메이저 언론 조중동 보도합니까 부정선거?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조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에 네. 특파원까지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미국의 그 선거를 취재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게 모두 트럼프가 사주해서 이렇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보도를 씁니다. 기획 취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도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네. 할 것 같으면 그 뭐하러 그 네. 미국의 특파원과 여기서 유튜브 보고 쓰지. 유튜브 보고 써도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정당, 국힘당, 우파 정당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무시하고 후보자 떨어진 후보자도 입단속을 시켜요. 최근 민경 의원이 그 당협위원장에서 박탈당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대선 안 나갈 거야? 다음 총선 안 나갈 거야? 해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예. 부정선거 얘기합니까? 예. 얘기를 안 해요. 예. 입을 셧더마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박근혜 정권 때는 181년에 바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107개 선거 무효 소송 중에서 1개 이에요. 민경 의원 소송만. 예. 기독자의 통일당을 비롯한 나머지 106개. 예. 이거는 소송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래서 저 대법관 전원 고발했습니다. 전원 고발했는데 보니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영희죠. 노정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여기에 대법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대법관으로 부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소송 수행자는 중앙선관위 직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기 직원을 재판하는 있는 그 부서에서 이 지금 고발 뭐 고소 고발이 막 당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수장이 가가지고 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또 부장판사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른 소송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뭡니까 저기 프로야구 감독이 가가지고 심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기 편. 홈구장에서는 그 뭐 부산 같으면 부산의 롯데 감독이 거기 1루, 2루, 3루에서 다 심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국 상황 우리가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신 거 있던데요. 저희들이 댓글. 11로 우리가 미국의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댓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댓글 중에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소나무님, 저희 가정은 모두 기독자유통일당.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복음으로만 통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이 요즘에 평화 통일 이야기 하시는데 그 다 가짜입니다. 복음 통일이요. 맞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아니고 그러면 북한에다가도 좋은 걸 나눠줘야지. 복음 통일이고 기독 자유통일당 만세. 자 그리고 미국 배현애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밝혀주십시오. 이래 돼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콜록 뭐야? 콕롤님 아이고 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법률 지식 정보 제공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저도 해주시는 김에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상훈 홍보위원장님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경고를 2번 먹어가지고 부정선거 뭐 코로나 뭐 맨날 이런 거 진실 밝힌다고 하니까는 3주를 경고 먹었는데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은 사이트를 폐쇄하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입을 닫게 만드는 것. 자, 그러면 트럼프 그 상황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가 펜스에게 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트럼프 빨리 그 직무 대행하지 않느냐?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 직권을 정지시키고 펜스를 직무 대행자로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정부 2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예. 그리고 행정각성에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의 기관이 장관들 대다수가 예. 상원의 임시의장 낸시 펠로시에게 대통령 트럼프가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면 예. 그걸 딱 받으면 상원 임시의장하고 하원 의장이 그 부통령 펜스가 보낸 걸 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권한 대행인 펜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서면을 받는 때부터. 예.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가 나 직무수행 불가능하지 않아. 예. 다시 서면을 보내면 또 대통령은 또 다시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의회에서 법률안 거부권처럼 다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임시의장 상원 하원에서 마찬가지로 비회기 중이라도 48시간 이내 소집해서 3분의 2 예. 예. 제적 3분의 2 양원의 3분의 2로 표결을 해버리면 예. 계속 펜스요. 요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 펜스가 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펜스가 예. 마지막 양심이 있었던 거 봐요. 1월 12일 날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대행 요거 니네한테 보내는 거 안 한다. 아예 명시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이놈들이 탄핵을 거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그 수정헌법 25조에서는 탄핵의 경우는 지금 지금 수정헌법 25조에서는 상원 하원 다 3분의 1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은 하원 과반수로 소추 발의하고 상원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표결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낸시 펠로시가 뭘 또 해요?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예. 작년에. 자, 그러면 탄핵은 어떻게 하는가? 하원의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435석 중에 218석이 넘으면 탄핵 소추를 발의해요. 이거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은 상원으로 보내서 그거 발의가 되면 상원으로 보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하는데 상원의 3분의 2가 돼요. 제적에. 상원 100석이니까 67석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 하원은 현재 민주당에 2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211석이니까 과반을 이미 넘은 거예요. 218석을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상태에다가 17일 날 공화당에서 10명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는 역사상 두 번째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하게 된 건데 발의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신문을 보니까 탄핵 결정됐다고요. 소추 발의예요, 소추 발의. 헌법재판소에 소송 걸었다 이겁니다. 그게 결정된 게 아니고 하원에서 소추 탄핵하겠다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된 거고 상원에서가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원이 50대 50이에요. 민주당 50, 그 다음에 공화당 50인데 3분의 2가 되려면 67명이 돼야 됩니다. 66명이 3분의 2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67명이 돼야 되니까 17명이 공화당 배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화당 배신자 중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죠. 이 사람이 상원 소집을 19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 빨리 이제 상원을 소집해서 탄핵 결정 빨리 하자 내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미치 맥코넬 그 공화당 원내총무가 우리 19일 날 할게. 그러면 이거 대통령 그 임기가 언제? 1월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그러니까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 내, 예. 임기 19일까지는 트럼프의 임기 내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예. 왜냐면 그 배신자였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뭐 자기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왜 이거 탄핵을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탄핵을 민주당 지도부가 할까요? 아니 그 지금 뭐 한 일주 정도 네, 남았는데 일주 남았는데. 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뭐 제지인 게 있습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네. 트럼프의 마지막 남은 카드를 그거를 정지시키려는 거예요. 카드가 뭘까요? 그건 뭐 그게 있겠죠. 군사를 네. 동원하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가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예. 사실 뭐 1월 17일 날 그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예. 무장 민병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집결한다고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보니까 미국 예. 보니까는 뭐 이 50개 주에 FBI가 쫙 깔리고 군 부대 병력이 쫙 깔리고 지금 주방위군들이 예. 나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제 그 대통령 당선 뭐 취임식 그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든 우든 뭐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맞습니다. 다 쌓이는 거죠. 예. 워싱턴 DC 시장이 주방위군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바이든 취임식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네. 오지 말라고. 예. 코로나 핑계로. 워싱턴 시장이 주방위군을 소집해서 한 1만 명 이상의 워싱턴 DC를 지금 경계 중이고 예.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 7,400만 명 지지자 중에 총기를 합법적으로 이제 소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발적인 예. 총기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측이든 이 발발할 가능성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전이 발발하거나 어쨌든 남아있는 트럼프 카드가 민병대에 대한 지휘권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정헌법이 아니고 이 본헌법 미국 헌법 제2조 행정부 조항 2조 2절 제1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합중국, 미합중국이죠. 예.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주의 민병이 합중국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민병대 총사령관까지. 육해공 그다음에 뭐 해병대뿐만 아니라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7,400만 중에 예. 10%가 740만 명입니다. 주방위군으로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어느 통제를 받긴 모르지만.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미군으로 다 현역에 갔다 온 사람, 갔다 온 사람들, 실제로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이고 특수부대 뭐 우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700만이 넘어간다. 대한민국의 예비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현재까지 군 총사령관입니다.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민병대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사실 계엄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방금 이 제2조, 제2절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 지위에 따라서 미 연방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2조 2절에 기해서 트럼프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 마지막 카드 계엄령 이거 선포하는 걸 차단하려고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그러면 그 당일날 대통령 그 취임식 당일날 그 바이든이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방송 다 끊어버리고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을 지금 강제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야, 이 사람들이 부정으로 이제 선거를 했고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 돼가지고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7일 동안 그래서 밝힐 수 있나? 이게 참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20일이 취임식입니다. 1월 20일이 취임식인데 앞으로 7일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못 밝히면 미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네요. 힘들죠. 대한민국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이 우파 후보들이 뭐 우파나 좌파나 뭐 날뛰고 있는데 사전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
자기들 마음대로 미국처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자가 나와도 선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 가만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칠 의도를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골랐는데 이 슈퍼마켓 문 밖으로 안 나오면은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지금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나오면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원래 이 부재자 투표, 이 우편 투표라는 거는 정말 특수한 사람, 뭐 그러니까 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특수한 경우만 이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그게 취지인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이상하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사전 선거 제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인수해서 출력을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마지막 이 7일 동안에 계엄령이라든가 긴급 행정명령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본인도 자도 죽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수용소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엄령 말고 또 긴급명령, 행정명령도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9월 12일 날 서명한 건데 부정선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루된 외국이 간섭이 발생한 경우에요. 그러면 개인, 기업, 조직, 단체에 자산 압류를 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자산 압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간접적인 제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엄령 같은 경우는 사법제도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만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영장 없이 다 잡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군사재판으로 가는 겁니까? 예, 군사재판으로 가게 되죠. 군사재판은 1심이지 않습니까? 예. 단심제지 않습니까? 1심이고 단심제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일단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 7일 동안에 쓸 수 있어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에서 이게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 싸움 겉표면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 보호해 주시고 이 땅 미국이 끝까지 그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확실히 저희가 이게 우리 대표님이 변호사님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방송 틀 때마다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에 어떻게 로스쿨 나오신 겁니까? 그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야간으로 하는 그 야간 대학을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 로스쿨 석사. 그게 참 대단하시네. 그 해양대학교 나오고 또 이제 해군 장교 소위 또 갔다 소위로 저는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중위 제대하시고 또 저기 성균관대 법대 가가지고 또 사법고시 또 통과하시고 그것도 미국 가가지고 또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그게 진행을 하고요. 교수들이 와서 미국에는 2주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하여튼 많이 바쁘시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의 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내에서도 뭐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 미국 법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혼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군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해결될 수 없고 결국은 내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재난안전청도 폐마라고 하죠. 재난안전청도 보니까 동원됐던데 그 재난안전청이 보니까는 뭐 코로나 뭐 대비해가지고 뭐 이게 사망자 관도 수백만 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다가 격리 수용 시설도 뭐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자유 우파들이 예. 승리하지 못하면 수용될 수 있는 예. 수용 시설처럼 우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굉장히 예.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게 이제 오바마 그때 만들어진 건데 원래 이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만의 장기, 맞습니다. 예. 하만의 머리가 걸린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싹쓸이 집어넣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장시간 이야기해 주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우리 고영일 대표님께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 마음이 드시면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당비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사랑 우리 100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과 그리고 후원이 예. 우리 나라를 살리고 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예. 교회를 살리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예. 체제를 통해서 복음이 북한까지 그리고 만주까지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 기독자유통일당 그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우리 홍보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홈페이지 개편 작업 때문에. 네, 제가 또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 대한민국이 하루가 이 좀 전쟁터 같은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또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저 싸움이가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그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